자, 이제 4번 문제. 이번에 대한 빈칸 내용인데, 독해 연습 교재 자체가 이게 어려운 유형들을 분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구문,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력, 이 세 개를 이번 방학 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라 그랬다. 자, 여기서 elaborate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정교하게 하다. 맞지? 주제를 정교하게 하다. 즉, 다듬다라는 뜻이 되겠고,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어떻게 하자? 자, 써라. 써봐야 돼. 그 다음, 비극적이라는 단어가 tragic. 엔딩 하면 결말이지. 자, 비극적 결말을 imply라는 것은 암시하다. 됐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다. 너희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컵을 물 어디 탁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컵이 빡 떨어지는 거야. 쨍그라.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죽는다. 비극적 뭐가 된다? 암시. 정적 맞지? 그 다음 컨테인이 뭐야? 포함하다. 자, 그 자체 원래 on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신의 이런 뜻이야. 그것 자신에 대한 자체의 설명, explanation,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list minor detail이야. 자, 여기서 minor가 사소한 작은 거지. one by one은 뭐다?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사소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목록으로 구성하다. 리스트가 원래 명사가 되면 항목, 목록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게 동사가 되면 항목을 정하다, 목록을 짜다. 그 다음 make a new ending for the story. 자, 이야기의 새로운 엔딩, 결말, 맞지? 새로운 결말을 만들다라고 했어. 서두르지 마. 빈칸 문제는 서두르면 안 된다. 1번에서 5번까지 일단 단어들을 안 되면 선생님 여기다가 뭐까지 하라 그랬어? 우리말로 기록까지 하라. 안 되면 최소한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가. 그러면 지금 봐봐.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어? 처음에 있지. 그럼 결국 이거는 두 갈씩이야. 됐어? 나중에 너희들이 수능 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빈칸의 위치도 이 출제자들이 조금씩 조절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끝에다가 세 문제를 다 두지 않거든. 어떤 경우에는 끝에 두 개, 처음에 하나. 또는 가운데 하나, 끝에 두 개. 처음에 하나, 가운데 하나, 끝에 두 개. 알겠어? 약간씩 변화를 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빈칸 자체가 결국은 주제문이야. 알겠나? 그럼 너희들 보고 이 빈칸을 이용해서 주제 문장을 만들으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봐라.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자. 빈칸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for example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사과야. 그 다음 이게 배야. 이게 복숭아야. 이게 포도야. 정주. 여기 뭐 들어갈까? 수박, 삼겹살. 미치겠네. 여기 웬 삼겹살이야 여기에. 그렇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일이라는 이 단어가 이 네 가지 예를 한 단어로 묶어 올렸을 때 이거 아이가? 그럼 이걸 우리 국어에서 상위 개념이라 하고 이걸 뭐라 그래? 이게 하위 개념이잖아. 빈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과일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가 있는 밑에? 선택지에 들어가 있다. 내 말 이해되지? 무슨 말 이해되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 봐. 자, 창의적인 작가가, 맞지? strength 하면 이렇게 en을 붙였을 때 동사로 만든 거야. strong이 뭐지? 형용사야. 강한. 맞지? strength가 명사란 말이야. 명사 뒤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된다. 강하게 했다. 그들의 작품을. 자, 여기서 allusion이라는 말은 인유야, 인유. 은유라고 하는 말하고 인유법. 기억나지, 그지? 자, 은유는 빗대서 얘기하는 거고, 인유는 뭐야? 암시하는 거잖아. Without explaining.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얘기한 거야. 뭐 하지 않고,
봐봐라 뭐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빈칸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설명하지 않는다. 뭘 설명하는가 봐. 자, 이와 같은 기술은 선생님이 더는 함부로 쓰면 안 된댔지. 더는 함부로 쓰면 안 돼. 왜? 이 트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술이잖아. 그럼 분명히 앞에 어떤 기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더를 썼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누구겠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나? 설명하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이런 기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독자를. unexplained, 뭐가 되지 않은 것에 설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짜증나게 하지 않는 기술이야. 이 말은 결국, 자, 너희들 잘은 either A, 뭐가 되노? or 뭐 B, 이래 되는 거 아이가? 이 말은 결국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야, 중요하지 않는데 설명할 필요 있어? 그지? 설명 필요 없잖아, 그지? 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이 인유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앞에서 뭐라 한다 그랬지? 설명하지 않는다. 야, 설명하지 않는 건 뭐지? 정주. 인자한데. 선생님 설명 안 했어. 정주를 보고 뭐하고 있었지? 좋아한다는 말이잖아. 선생님이 정주를 좋아한다, 정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정주? 넌 그때 잊었어. 이게 뭐를 의미한다? 선생님이 금방 정주를 보고 미소만 지었단 말이야. 그럼 이 미소를 통해서 정주를 내가 좋아한다는 설명을 하게 된 거지.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암시하다. 맞나? 암시한다는 뜻이야. 뭔가를 설명하지 않고도 이 인유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뜻을 나타내 줄 수 있다. 항상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문장이 무슨 문장이 된다? 주제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분명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설명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 자, 여기 또 중복되어 나온다. 자, 중복되어 나오는 거는 무조건 힌트가 되는 거야. 자, 설명합니다. who, 누가, W field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 like W.C. field처럼 그녀는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지? 애들과 누구들? 동물들을 싫어한다. 그럼 분명히 W.C. field도 뭘 싫어해? 아이와 누구를 싫어해? 동물을 싫어해. 그럼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떻단 말이고? 같다는 말이겠지. 여기서 설명했나 안 했나 이 내용이. 이 필드라는 사람이 동물과 아이를 싫어한다는 말을 여기 쓰나 안 쓰나? 안 썼지. 어떤 표현 썼어? like. 됐나? 누구처럼? W.C. 필드처럼? 이게 바로 무슨 법이란 말이야 이게? 인유법이라는 거야. 이해되냐? 대부분의 독자들은 충분히 알게 됩니다. 필즈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됐니? 알지 못한다. Whoever he was.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아이를 싫어하고 동물을 싫어했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당연히 이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죠? 맞지? 그런 사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누군지. 맞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가 애를 싫어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야. 이 말은 분명히 이 세상은 더 풍부하다. 바로 분리된 의미의 그 층들이야. 그 층들을 이때 픽이 뽑다가 아니고 이해하다야. 이해하다. 됐어? 자, 그러면 의미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분리된 층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풍부하다야. 아까 금방 스님이 정주를 보고 미소를 지으니까 너그가 모두가 웃었단 말이에요. 맞지? 너그가 웃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둘의 의미를 이해했나 못했나? 이해를 했으니까 웃었을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면 뭐지? 눈이 동그라지겠지.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맞나? 바로 이 얘기랑. 이 세상은 이렇게 의미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분리된 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풍부하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인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sort, 종류다. 숨은 subterranean. 이게 원래 지하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자, 지하의, 즉 숨어 있는 의사소통의 한 종류가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와?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맞나? 그리고 자 여기서 alert입니다. 자 밑줄 치고 이 alert는 표시, 경이로운 표시다. 공유된 정보의 세상에 대한 바로 salute, 경의의 표시. 이 표시가 바로 설명되지 않는 뭐가 된다? 바로 인유가 된다. 즉 결론 내립니다. 하나의 인유를 인식하는 독자, 이 인식하는 독자는 두 번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유를 인식하는 사람은 두 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이렇게 가겠지? 인식하지 못하는 독자는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뭐가 되어져야만 이해가 되노? 제시가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져야만 이해가 되지. 야 인식을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뭘 해줘야 되지? 말해줘. 정주야, 정주야. 이래 내가 웃었는데 지금 웃다는 것은 선생님이 좋다는 거 인식한가 얘가. 근데 내 이러는데 눈 동그라면서 왜요? 이러면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난 니 좋아하거든. 이렇게. 우리 정주는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자 여기 한번 봐봐. 만약에 있잖아 빈칸이 되면 이런데도 빈칸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 제시가 되어지거나 설명이 되어져야 돼. 맞지?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 그러면 앞에 했던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됐니? 이런 것들이 빈칸으로 바꾸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답은 뭐겠냐? 답은 자, 그 자체에 뭘 갖고 있나? 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유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